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앉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켰다는 건 또 뭔가 말씀드릴 게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떤 분이 시골에 집을 사러 오셨다가 얘기는 다 됐는데 갑자기 27년까지 뭐 빈집이 많이 나온다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니까 자기는 그때쯤에 살 계획이다라고 계약을 파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쳐나는 빈집, 중앙행정에서도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은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농식품부가 빈집 관련 그 기사를 내면서 2027년까지 66,000호나 되는 시골의 빈집을 50%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강제 이행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물리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제가 왜 생각을 좀 달리 하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빈집,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빈집이라는 게 그 도시에 있는 빈집들은 국토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는 빈집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어촌에 있는 빈집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주체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 4월 같은 경우 이 세 개 부처가 어떤 업무 협약을 맺어서 채널을 하나로 소통을 잘해보자 뭐 이런 협약도 맺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미리 드리냐 하면 21년도 10월쯤에 국토부에서 빈집 정비 관련 정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도시에서 그러니까 국토부니까 도시에 있는 빈집에 관한 정책이죠. 4등급으로 나누어서 1, 2등급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고 3, 4등급은 철거를 하는 이런 어떤 가닥을 잡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게 시행이 된 지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난 시점에 도시에 있는 이 빈집들이 얼마나 정비가 잘 되어 가는지는 제가 어느 기사에서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세 개 부처가 모여서 같이 협동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발표되는 정책은 전국 단위가 돼야 되겠죠. 국토부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통일된 어떤 정책을 내든지 아니면 한 정책을 내서 세 개 부처가 같이 전국에 있는 빈집들의 관리 방안을 한 채널로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4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시골 빈집을 27년까지 50% 줄인다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시골에 있는 빈집들이 이제 많이 철거가 되고 아니면 시골에 있는 빈집들의 주인들이 강제 이행금을 1년에 2번이나 낸다고 하니 이거 내기 싫어서라도 많이 팔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뇌피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단순해요. 빈집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것을 이런 정책을 통해서 50%를 줄이겠다. 그냥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줄이겠다가 뭐 어떤 방안에서 하겠다 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정책을 한다고 하니 2027년도까지는 농촌의 빈집들이 반은 줄어나가겠구나. 강제 이행금을 낸다고 하니 막 내놓겠구나. 그럼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현재도 정기적으로 빈집을 조사해서 이 자료가 국가정보원으로도 가고 국토정보공사로도 갑니다. 그래서 그 공가랑이라는 사이트에 빈집을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가 업무협약을 맺었으면 그 이후부터 나올 정책은 한 군데서 나와야 됩니다. 전국 국토의 빈집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농식품부에서 올해 4월 달에 66,000호나 되는 빈집을 50% 줄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정책이 그대로 실현이 되면 좋겠죠. 저도 상당히 바라는 바입니다만, 우려되는 것은 세 개 부처가 아직도 의견 통일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한 채널로 한다면 빈집 관련 부서를 만들든지 해서 그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에 있는 빈집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을 그냥 다 한 곳으로 몰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정책이 나오고 전국의 빈집들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공가랑이라는 사이트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빈집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또 만들 거라고 하는 것도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집행은,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거는 중앙부처에서 하지만 집행은 각 지자체가 합니다. 신고를 받는 것도, 강제 이행금을 물리는 것도, 또 빈집을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각 지자체가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자체마다 이게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서 이 정책을 발맞춰 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소멸 대응 지역에는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200억까지도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정말 시골의 빈집을 잘 활용을 하면서 인구를 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정책을 한다면 현재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을 발표한 것이지, 이게 이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해서 일선의 공무원들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27년까지 6만 6천 호나 내는 시골의 이 빈집들을 3만 호로 팍 50% 줄이겠다, 현실이 될 거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강제 이행금을 부여했을 때 이것 또한 개인의 재산이란 말이죠. 그럼 이 개인이 사유재산 침해로 소송을 걸면 이 또한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법원도 다녀야 되고 뭐 소송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빈집을 어떻게든 없애보겠다라고 발벗고 나서서 진행을 하시는 지자체들이 있을까도 저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국가 정책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마냥 보고 있으면은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구독! 농식품부에서 50%를 줄인다, 강제 이행금을 500만 원씩까지 물린다 라고 하면 시골의 집값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준은 또 어떻게 나온 기준인지 저는 그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집이 1, 2, 3, 4등급을 매겨서 보통 3, 4등급은 부수는 거죠. 부셔서 공터를 만들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하겠죠. 그러면 1, 2등급들은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면은 주변에 공원도 생기고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빈집인데 우리 집이 있어. 이걸 싸게 내놓을까요? 주변의 여건이 더 좋아졌는데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강제 이행금 500만 원까지 물리면 이것 때문에라도 빈집을 싸게 팔 것이다 라는 생각은 여러 가지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을 파기하고 가신 분처럼 뭐 2, 3년 뒤에는 시골 집값이 막 떨어질 거니까 그때쯤 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 국가의 정책이 이런 게 나왔으니까는 이렇게 되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시는 것보다, 저는 귀촌을 준비하신거나 시골에 빈집을 알아보신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시면서 알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다녀보시고 조금 더 괜찮은 집이 있는지도 보시고, 또 귀촌인들끼리 모임이 있으면 모임도 나가보시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내가 그것을 연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있기만 하다가는 그 혜택은 받을 수가 없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같지만 서로 따로 놀고 있다. 업무 협약은 했지만 업무 공조는 안 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27년까지 빈집을 50% 줄이겠다라는 건 단순히 시골의 경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에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세부 계획은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제 4년 남았는데 4년 만에 빈집을 50%나 싹 처분을 한다는 거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냐, 이 부분이 결정적이라는 거. 그런 것을 미루어 보면 현재로서도 인구소멸 대응 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매입을 해서 귀농인의 집을 만들 수도 있고, 빈집은 활용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연히 2027년도에는 내가 시골 내려가려고 할 때 빈집들이 참 많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정책 발표한 대로 빈집을 싹 정비를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올려놓은 분들한테 농촌의 빈집을 싼 값에 공급이 되어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죠.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막연히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발로 뛰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알아보시라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빈집 관련해서 이런 정책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곳저곳에 그 국민신문고에 글도 쓰고 해서 상담을 해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도 있는데, 내가 그쪽 전담 부서도 아닌데 자꾸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아요. 누구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빈집을 정말 달려들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담 인원을 둬서 이쪽에만 매달려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먼저다. 국가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때 그런 조직을 먼저 만들고 하는 게 먼저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계약을 파기하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꽂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2027년도까지 시골의 빈집이 반이 줄어들고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요 말씀은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귀촌만이는 여러분들의 귀농귀촌을 응원합니다.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또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오프 모임으로 귀촌인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드는 거는 제가 할 일이니까 저는 또 현장에서 꾸준히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영상 끝마무리에 마을 발전기금 없는 예천군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시골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원하는 정책을 핀다면 빈집 신고제보다 마을 발전기금 받는 곳 있으면 그거 신고하는 제도를 먼저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안도 한번 내어봅니다. 지금까지 마을 발전기금 없는 예천군에서 귀촌만이었습니다.